영화 얘기 해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And the Golden Globe, Parasite. We use only just one.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알모도바르 그리고 네가 내리지. 서울대학교 문소위 중학교.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네, 금요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역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결국 기생충 상 받았습니다. 네, 상을 받았습니다. 네. 외국어 영화상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뉴스 예전에서도 기생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는데 맞습니다. 이번 소식을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골든글로브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상을 받은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여러 번 때문에 얘기해도 됩니다. 네,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가 네. 외국어 영화상 수상을 하게 됐죠. 근데 한국 영화계의 분명한 성취이고 그렇죠. 또 백인들의 잔치인 이 주요 시상식에서 유리천장을 뚫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유리천장을 뚫었다. 사실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고 사실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아시아 영화가 8년 전에 이란 영화였거든요. 아, 네, 네. 뭐 주로 유럽 영화들이 상을 받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아시아 영화가 다시 상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페니쉬 영화라든지 뭐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봤죠. 그쵸,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많이 영화라든지. 쓰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유력한 후보이기도 했어요. 그 조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호아킨 피닉스와 함께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은 반드시 가져갈 것이다라는 평이 대다수였는데 역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됐다. 네, 또 아쉬워하는 것은 이제 뭐 송강호나 이정은 배우 같은 경우는 감독상도 노려볼 법했는데 네. 그 점이 좀 아쉽다. 아카데미를 기대해 보겠다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네. 아카데미 기대해 보고요. 시상식장 저도 화면 좀 봤는데 네. 정말 부럽더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였고 여기에 네. 이제 우리 영화인들이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배우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뿌듯한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특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한국 영화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니까요. 네. 기생충에 대한 그 현장에서의 관심, 그 네. 할리우드에서의 관심도 꽤 높았죠. 네, 엄청 뜨거운데요. 네. 그 시상식 전에 기생충 팀의 그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왔고 이번에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로라던이라는 배우도 참석을 했고요. 저 화면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도 이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도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고 자신들이 주최자이긴 하지만 관람객처럼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것일까 의아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네. 자,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도 시상식에서 화제였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ow, amazing, unbelievable.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봉 감독이 워낙 입담이 좋다 보니까 네. 수상 소감 뭐 하면 항상 화제가 되긴 합니다만 이번 소감에서도 보면 자막 얘기를 했습니다. 뼈가 네.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 관객들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외화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자막에 익숙한 반면 그 영어권이나 북미 관객들은 자막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장벽으로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받은 부분이 외국어 영화상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딱 맞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유독 싶고요. 미국 관객들이 자막 보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는 것 같고요. 본인들은 사실 영어로 모든 걸 소통이 왔으니까. 그리고 또 오스카는 로컬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전에 그랬죠. 화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맥락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하지만 이 기생충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이 그 HBO에서 TV 시리즈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쇼트나 바이스 등을 찍었던 애덤 맥케이 감독이 이제 총지휘자가 돼서 지금 이 기생충의 드라마화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요. 네. 영화도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의 어떤 개인도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을 네.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뭐 봉하이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봉하이브요? 네,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벌집처럼 이렇게 아. 합쳐져 있다. 네네. 네, 이렇게 끈끈하다라는 해시태그가 있을 정도로 팬덤은 이미 그 칸 영화제 때부터 이렇게 형성돼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조지아 공대에서 그 4학년 대상의 한국어 강좌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4편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아. 네, 비춰보는 그런 수업이 개설되기도 했어요. 기생충이 주목을 받으니까 그 전에 영화들도 좀 네.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군요. 봉 감독의 영화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그리고 봉 감독님의 영화는 그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인데 네. 그 이걸로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사회성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카메라를 든 사회학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 봉준호 감독이. 감독이. 네, 그만큼 되게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기생충으로 지금까지 해외에서 받은 상만 83관왕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나 지금 봉준호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 탐구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된 모양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칸 영화제 때부터 봉준호 감독을 조명하는 막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짧게 나오곤 했는데 뭐 사실 12살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꿨던 본인을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는 수상 소감부터 화제였고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왠지 뭉클한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는 만화가를 꿈꿀 정도로 만화광이었고 실제로 만화도 잘 그리세요. 스토리보드도 직접 그릴 정도로. 직접 그린다 그러죠.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재학 시절에는 네. 그 학교에 학교 신문에 네컷 만평. 만평을 네네. 예, 그랬었는데 그때도 뭐 그 학교 상을 완전 날카롭게 통찰하면서도 네.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의 봉준호 감독의 DNA가 그 영화의 DNA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만화들인데 그래서 지금 또 새삼 주목을 다시 받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아시는 대로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생충 외국어 영화상은 받았는데 함께 후보에 올랐던 게 감독상하고 각본상 네. 이거 두 가지는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감독상은 샘 맨데스 감독이 받았어요. 네, 그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게 데뷔작이라면서요? 네, 20년 전에 골든 글로브에서 그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던 감독이고요. 뭐 이후에는 007 시리즈 같은 블록버스터도 기획하고 감독을 최근 했던 007 시리즈 네, 스펙터랑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거장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마틴 스콜세지, 뭐 퀸튼 타란티노를 제치고 쟁쟁했습니다. 네, 상을 받았는데요. 그 지금 외신에서는 너무 엄청난 영화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평이에요. 1917. 네, 1917이라는 영화고요. 그 사실은 이게 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영국군 병사 2명의 이야기를 담은 전쟁 영화인데요. 네, 전쟁 영화이고 이미 그 예고편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개봉을 안 했고. 네, 2월 달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미 볼거리부터가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같은 덩케르크. 장중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샘 맨더스 감독은 그 인물들의 감정을 차곡하게 쌓아가는 데 강점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그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두 병사의 심정 속으로 밀착시키는 영화가 아닐까. 그 엄청난 긴박감과 불안을 실제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든글로브 작품상도 받았다는 네, 거죠. 맞아요. 감독상하고 작품상을 골든글로브에서 받았으면 사실 오스카 아카데미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영화 공개된 이후부터는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사실 아카데미에서 뭐 메이저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기생충,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거기에 경쟁작으로 유력한 후보로 얘기되고 있었는데 네. 1917이 거기에 이제 뛰어든 격이고요. 또 지금 외신에서는 워낙에 촬영이 좋고 아, 네, 음악도 뛰어나서 그런 상까지도 받지 여러 상을 않을까. 휩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의 생각을 싹쓸이 한다는 거죠? 하지 않을까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촬영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전체가 원신 원테이크의 느낌으로 촬영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전쟁을 체험하는 것처럼.
끊지 않고 네. 실시간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버드맨처럼 또 편집점을 찾기 힘든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자, 각 색상 우리가 놓친 기생충이 놓친 각 색상은 또 네. 각 색상 각본상은 네, 네. 타란티노 감독이 받았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네. 할리우드.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는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의 작품상도 받았고요. 이제 각본상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나무 조연상까지 휩쓸었는데요. 네. 3관왕에 올랐죠. 3관왕이네요. 근데 칸에서부터 이제 기생충의 최대 라이벌로 손꼽혀온 영화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칸에서 타란티노가 그 시상식장에 오냐 안 오냐, 뭐 네. 봉준호 감독이 먼저 도착하냐 안 하는 걸로도 사람들이 비추가 주목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타란티노의 승리가 됐네요. 네. 자, 이제 아카데미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생충이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네. 거는 음악상, 주제 음악상하고 네. 외국어 영화상 이건 뭐 그쵸, 표현이 좀 국제 다르거든요. 영화상. 네. 네. 어쨌든 외국어 영화상하고 똑같은 거죠. 국제 맞아요. 영화상이라는 네, 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상도 조심스럽게 고론이 되고 있다. 수상 가능성은 좀 어떤가? 외국어 영화상, 국제 영화상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국제 영화상은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가장 감독상까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네, 염원을 네.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몇 명이 심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마 8,000명의 투표인단이 있는 그런 심사위인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배급사에서 치열한 경쟁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수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골든글러브에 이어서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영화 이름이 좀 불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네요. 또 한번 그 얘기 나오면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